사람이 받아주고 또 받아주다 보면 정도꽃을 모른다더니 이래선 누울 자리 보고 발뻗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아무쪼록 정이나 이런 부질없는 것에 기대지 말고 어떤 사이이건 금전적인 건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사연자분은 여러모로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연이 많아야 저도 답답함이 덜할 텐데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인생사 모르는 일이라지만 요즘에 제가 이런 선택을 해서 살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나게 되었을 때만 해도 저와 그 사람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상상도 안 했었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 조금 부끄러운 기억을 말하자면 제가 좀 더 남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선배 오빠로서 꽤 똑똑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사람이었답니다. 둘 다 디자이너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전 기계를 잘 못 다루고 셈이 느린 편이라 늘 어리버리하게 헤맸었어요. 그런 저에 비해 이 사람은 엄청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는 데다가 뭐든 만능으로 하니까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절 얼마나 잘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유진아, 너 왜 또 이걸 헤매는 거야? 아이고, 이리 나와. 봐봐. 오빠가 가르쳐줄게. 일단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 자, 이제 마우스를 이쪽에 대고. 그래, 그때에는 이걸 쳐야지.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눈을 다정하게 맞춰주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때부터 완전히 반해버렸고 낮이나 밤이나 이 사람 생각엔 늘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근데 왠지 저 혼자 착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도 없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상담도 했었답니다. 당시 같은 과 친구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어서 곧잘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지 말고 영호 오빠한테 한번 슬쩍 떠보듯이 얘기해봐. 그 오빠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 너는 모르겠지만 여자애들 몇 명만 모였다 하면 다 영호 오빠 얘기만 하는 것 같더라. 내 남친은 왜 그 형 인기 많은지 모르겠대. 아무튼 너도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금방 뺏길 수 있으니까 빨리 방법을 찾아봐.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 봐도 그 오빠는 또래 여자애들이 무척 좋아할 타입이었고 틈만 나면 주변에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영어도 얼마나 잘하고 발음이 좋은지 가끔 디자인 프로그램을 하다가 영어를 쓸 때 보면 정말 제 눈에서 하트가 다 쏟아질 지경이었어요. 한창 눈치를 보던 중에 저는 용기 내어서 말을 했어요. 영호 오빠,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아휴, 또 모르겠어? 유진이 너는 진짜 몇 번을 알려줘야 되냐? 왜 집에 가서는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럴 거면 학원을 다니던지. 답답해하는 오빠에게 저는 주변 여자애들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소리를 죽여 작게 말을 했답니다. 오빠가 계속 나 전담으로 가르쳐주면 안 돼? 다른 애들 말고 나만, 응? 그러자 이 둔한 오빠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얼굴이더라고요. 뭐야, 나도 지금 하기 바쁜데 언제까지 애들만 가르쳐주고 앉아있냐?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알아서 찾는 거야? 이때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아주 크게 용기를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자고 그런 말 한 건지 진짜 도망가서 어디 물에라도 뛰어들고 싶다니까요. 저도 참 어렸던 거죠. 내 살 길은 오빠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평생. 정말 두 귀를 열고 들을 수도 없을 이런 끔찍하게 유치한 말을 건네놓고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어 계속 감고 있었어요. 아마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대참패를 기록하며 다음 날부터 학교에도 다닐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이만한 대축제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꽤 확률이 좋지 않은 게임을 걸어두고 숨죽인 채 짧게 정적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힐끗 뜨고 쳐다보니 이 사람 얼굴이 엄청 빨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못 쳐다보고 계속 다른 데만 쳐다보면서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똑 부러지고 야무지던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고백에는 익숙하지 않았었나 봐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물쭈물 대더니만 결국에는 완전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나라도 괜찮으면 아무튼. 그러면서 다시 빈 화면을 가리키면서 마우스를 잡으라고 하는데 어지간히 머쓱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둘 다 킥킥거리고 웃다가 빵 터져서는 아무런 작업물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는 이후로 급속도로 자타공인할 만한 연인이 되어서 어딜 가든 함께 다녔고요. 많은 여자 선후배들 그리고 또래로부터 질투 어린 눈길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저보다 더 어린 여자애들이 엄청나게 붙어서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괜찮으니 만나달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 제가 나름 만족을 했던 건 그런 실없는 소리를 들을 때 꽤 선을 정확하게 그었다는 거예요. 골키퍼 있으면 골이 안 들어가냐니? 그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다른 데 알아봐.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서 딱 선을 그어주니까 저는 더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괜히 우리 엄마를 부추겨가지고 반찬을 만들어달라 뭘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갖다주고 살뜰히 챙겼었답니다. 적어도 연애를 할 무렵에 저희 시어머니는 둘이 결혼까지 간 사이는 아니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한테 제법 잘해주셨어요. 따뜻하게 인사도 하시고 저를 되게 위해주는 듯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영우 먹으라고 뭐 이렇게 많은 걸 보냈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유진이는 참 손이 야무지네. 어쩜 음식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대? 시집 가면 아주 야물딱지게 살림도 잘하겠어. 이렇게 잘 챙겨주듯 말씀을 하시니까 전 자연스럽게 우리 둘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답니다. 둘이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동안 이 사람은 일찍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못지않게 빠른 취업을 했고 둘이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때 저를 약간 불안하게 했던 게 이 사람은 그렇게 결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저랑 만나온 세월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릇빠릇하게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먼저 묻고 해야 하나 싶어 답답했었고 심지어 저는 그때 같은 회사에서 저에게 고백을 해온 남자 직원도 있었어요. 유진 씨,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실제 아는 사람이긴 한 거야? 한 번도 회사 앞에 데리러 온 적도 없잖아. 나라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으면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겠다.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데리러 와야지.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다른 남자들이 치근덩거릴 거 생각하면 신경도 안 쓰이나 봐? 몇 번 저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지더니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나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티를 내더라고요. 이봐, 유진 씨. 그러지 말고 그 남자친구 버려.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자기 여자한테 아주 무심한 타입인 것 같아. 결혼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타입들이 결혼하면 더 여자 힘들게 한다니까? 자기밖에 몰라. 자고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야 되고 여자도 자기를 엄청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야. 유진 씨한테 잘해줄 남자가 여기 있는데 왜 방향을 자꾸 잘못 잡는 거냐고. 이러면서 자꾸 제 눈치를 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은 당시 다니던 직장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하긴 했어요. 이제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직장 상사가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술을 마셔대고 엄청 괴롭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어느 정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서 잘 표현을 못했고 혼자 꾹꾹 참기만 했었답니다. 그렇게 지치고 있던 차에 저도 하필 회사에서 일하다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저를 챙겨준 건 남자친구가 아니라 앞서 말한 직장 동료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서 챙겨주고 이러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약이며 죽이며 이것저것 사다 주는 모습에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그때 저도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내 옆에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상태로는 저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불렀고 나름 쓰린 속을 안고 말을 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각자 다른 길 갖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나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 맨날 나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너무 지치네. 어렵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떴는데 그때 정말 꽤나 울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붙잡고 안 된다며 울길래 둘이 아주 대성통곡을 했었네요.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이제 헤어질 수 없다면서 오해를 하는데 그냥 두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아주 이상한 흐름이지만 이렇게 어영부영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본래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사람인데 저랑 헤어진다고 상상을 하니까 결국 답은 결혼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나요? 그렇게 해서 둘이 작은 신축형 빌라를 얻게 되었고 이때 어머니가 무리해서 해주신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초반에 어머니가 저에게 일정 상황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니네들 갑자기 결혼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기는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여윳돈이 얼마 없어. 영어도 취업한 지 뭐 얼마나 되었다고 집을 구할 돈이 있겠어. 어느 정도 내가 보태주긴 하지만 그래도 니네 이 정도는 갚아야 해. 본인 형편이 좋지 않고 노후에 쓸 돈을 끌어오는 셈이니 금액에 얼마 정도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의 돈은 너희가 다시 되갚아야 한다고 하도 강조를 하시길래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었어요. 돈이야 뭐 둘 다 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잘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어쩜 얼마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남편은 대뜸 신혼 7개월 무렵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직장을 왜? 잘 다니던 곳을 왜 그만둬? 오빠,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내 동기에다 얼마나 용쓰는지 몰라? 아니, 왜 그러는데? 잠깐 이유 좀 말을 해봐. 아직 뭐, 일 저지른 건 아니지? 다행히 이때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긴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본 뒤 저는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상사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나름 이때 패기가 있었던 건지 그딴 상사가 있는 회사라면 그만두게 하고 좀 쉬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금전적으로 한참 고생을 해보니까 괜히 쉬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곧장 텀을 길게 두지 않고 바로 일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너는 일단 이런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번에 일을 좀 겪었어. 자세한 얘기들을 그동안 안 하니까 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지? 당시 남편은 맨날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신혼인데 둘이 마주칠 일도 적은 상태로 툭 하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약간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나도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리고 너무 회사 다니기 싫고 역겹고 하여간 언젠간 너한테 얘기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마 알았으면 너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거고. 아니 대체 뭔 얘기인데 일어나 있는데 상황이 진짜 최악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팀을 옮기면 됐을 텐데 이 상사가 꽤 높은 어르신들과 친한 사람이라서 거의 회사의 뼈대나 마찬가지인 인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옮겨 다닌다고 해도 그 인간 손바닥을 피할 순 없겠더라고요. 정 부장 있잖아. 그 사람 진짜 최악이야. 어쩜 그렇게 가정이 있는 인간이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니까. 툭 하면 접대한다면서 술 끌고 다니고 이상한 데 데리고 다니고 아주 거기 사모님한테 일러 바치고 싶어서 죽겠다고.
나는 맨날 근처 끌려가서 힘든 일을 겪을 뻔했어. 그런 역겨운 경험 또 하고 싶지 않아. 듣자 하니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인간이라 툭하면 남자 직원들을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혼자만 놀기는 싫다면서 유부남이건 미혼이건 간에 따지지 않고 남자 직원들과 못된 짓들을 하러 다닌다는데 듣는 내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은 술도 약하고 여러모로 그런 쪽을 싫어하는 거로 거부했었다지만 그러다 보니 아주 제대로 찍혔다나 봐요. 나 진짜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그만두는 게 나아. 이러다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나 좀 쉬면서 일자리 알아보려고 하니까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이 말을 듣고선 남편이 핸드폰으로 그 정부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액면가는 아주 멀쩡한 좋은 남편이자 아빠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내가 너무 야근이며 술집 대접이 많은 것 같아서 바른 말을 했더니 내 얼굴에 서류를 집어 던지는 거야. 와, 진짜 죽을 맛이더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데 이때는 제가 봐도 좀 위험하다 싶었어요. 여차하다가 이러면서 우울증 심하게 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문제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하고 부모님이 무척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남편의 부모님도 아니고 한낱 아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견뎌낼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때 회사에서 바쁜 건 똑같았고 밀려드는 업무에 엄청 지쳐 있었거든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둘 다 너무 빽빽하게 살지는 않길 바랬어요. 오빠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힘들면 오빠가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 이참에 좀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오빠는 그동안 엄청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남편은 고민하다가 그 주 안에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나름 회사에서 만류하고 잡았다던데 아주 고집스럽게 뜻을 내비치는 바람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나 봐요. 저야 아쉬운 게 왜 없었겠어요. 단순히 남편 연봉만 보면 첫 직장으로 그 이상 가는 곳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대신 근무 시간이 꽤 긴 편이었고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시달리니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엄연히 몇 달간 제가 벌어먹이는 상황이 되니까 슬슬 일을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실업 상태가 생각보다 점점 길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윽고 한 6개월이 넘어가게 되니 저는 잠옷바람의 남편을 보고 한마디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빠, 혹시 일 안 할 거야?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엄청나게 많은 말들과 시간들을 머릿속에서 또 짓이기고 짓이기다가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되게 예민한 상황이 들려서 그런 건지 남편은 아주 퉁명스레 대꾸하더라고요.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 나라고 뭐 아무 생각이 없겠어? 계속 찾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안 나온 걸 어떡해. 들어갔다가 또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 마지막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그냥 잠깐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급한 마음으로 직장 찾아 들어갔다가 또 빨리 그만두고 나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당히 한계점이 있는 거지. 이날은 참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러가니까 저도 폭발하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저 역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고지서 같은 게 날아오는 건 저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생활에 마치 적응이라도 된 마냥 당연한 듯 그런 고지서들은 한켠에 밀어두더라고요. 오빠, 이거 고지서 봤어? 세금이 매달 이렇게 나와. 우리 절약해야 돼. 어머니한테 갚을 돈도 있잖아. 그러자 남편은 또 삐딱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냥 넘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도 안다고 했잖아. 얼마 전에 면접도 받고 그러는데
잘 안 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오빠, 이제 그런 말은 좀 그만해.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출근도 하고 적당히 대책을 세워야지. 상황은 알겠지만 자꾸 감정만 호소하면 어떡해? 어머니는 매달 나한테 연락 오셔서 꼬박꼬박 돈 보내달라고 하지. 진짜 은행보다 더 타이트한 것 같아. 이쯤 되면 얼른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적어도 대학 다닐 때 무렵에 저를 챙겨주던 그때의 모습과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실 그때에 비해서 이 무렵 때도 시간이 꽤 흐른 편이긴 했었지만 그렇다 쳐도 이게 뭐예요? 결혼하고서 1년 가까이 저한텐 모든 걸 일임하고 잠옷바람으로 집에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한번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본인 아들 편만 드시는 거예요. 영호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냐. 네가 좀 상황 봐가면서 적당히 모르는 척 해줘. 남자들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쪼는 것 같으면 더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 네 남편 날개 피게 해줘야지. 그렇게 자신감을 다 깎아버리면 어떡해? 행여라도 네 남편한테 빨리 취업하라고 닥달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어머니나 저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돈 닥달을 하지 마셨어야 할 텐데. 남의 집 딸 돈은 조금 더 귀하지 않으신가 봐요. 한 번은 제가 한 달 밀린 적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는 집에 찾아오셨다니까요. 남편은 태평하게 옆에 소파에 퍼질러져 있고 말이에요. 예, 이달 돈 안 보내줬더라. 그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보내, 응?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보내라. 내가 그래야 안심이 돼. 신경 쓰여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노인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야겠어? 정말 얼마나 질리던지. 사실 까먹은 게 아니고 돈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비상금을 깨가지고 그땐 눈앞에서 입금을 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보고는 본인 아들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남편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는지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어디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 언제 면접을 보러 다녔었대? 당황해서 묻는 저에게 남편은 머쓱하게 웃더니 자기도 할 건 한다고 꽤 생색을 내더라고요. 이게 생색을 낼 일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나 싶어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한 3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그날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번에는 팀장들이랑 다 잘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게 말이야.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은 자켓만 대충 벗어놓고 소파에 털썩하고 눕더니 정말 쉬지도 않고 회사 욕을 하는 거예요. 새로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도 싫다. 팀장들도 싫고 주차하다가 싸웠다는 둥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이런 상태로라면 남편은 그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오빠, 그래도 좀 견디고 해야지. 나도 그 정도의 힘듦은 있다니까. 그래도 다녀야지 어떡해. 둘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이 집 때문에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우리 생활비는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가잖아. 그러자 이런 레파토리가 지겹다는 데 남편은 짜증을 냈고 우리는 그때 꽤 큰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때부터였을까요? 조금씩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 이때 남편이 제법 자존심을 지킨답시고 아무리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 지나서 보니 이후로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은 이미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시기도 심지어 저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던 시점에 이미 그만둔 것이었더라고요. 이건 어머니의 말 실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 영호는 집에 있지? 아까 뭐 가지러 온다고 했는데? 당시 회사에 있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서 저는 기절할 듯 놀래서 대꾸를 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왜 집에 있어요? 회사에 있겠죠? 그러자 어머니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이어가시다가 뒤늦게 남편이 입단속을 했던 게 생각나셨는지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더군요. 얘는 영호 신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회사에는 또 이상한 또라이 같은 팀장이 있다며. 하여간 거기도 잘 그만둔 거야. 요새 뉴스 봐라. 괜히 회사 안에서 원한 생기면 이상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산다고. 어머, 아니, 아이고, 내 정신이야. 저기, 그럼 유진이 너는 몰랐던 거냐?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또 직장을 그만둔 것도 미칠 것 같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척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한테만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이 욕먹는 건 싫었는지 잽싸게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자꾸 사사건건 트집 잡고 욕하지만 않아도 영호는 진직에 좋은 직장을 갔어. 그러게, 네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지 그랬어. 너 말이야. 참말 말고 이따가 영호 만나면 절대로 모른 척해야 한다. 그 녀석이 너가 안다는 거 알면 더 기지개도 못 피고 힘들어할 거야. 그래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 서로 간에. 그냥 쉬쉬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러는 어머니는 아버님 몰래 주식하다가 걸렸을 때 정말 사생결단을 낼 때 싸우셨다면서 역시 본인 배에서 나온 아들이 안쓰러워서 못 견디겠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때 집에 가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피워놨고 남편이야 곧 죽어도 할 말 없으니 그냥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단하게 경고를 했어요. 내가 치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빠가 지금 나한테 정말 너무하고 있단 생각은 안 들어? 나도 다리가 부르트도록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 이제 내 월급 전부 다 나누기는 힘들 것 같아. 어떻게든 오빠가 일을 하던지 아니면 비상금을 내던지 아님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달이 갚는 돈을 좀 줄이던지 알아서 해봐. 나 더 이상은 내가 버는 거 온전히 다 못 줄 것 같아. 당시 저는 월급이 300 좀 될까 말까 한 상태였어요. 신혼부부 둘이 산다지만 외벌이로 절대 여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갚으라고 하신 돈이 달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고 둘이서 살고 있는 생활비를 제가 아무리 아낀다 쳐도 쉽지 않았어요. 금세 바닥이 나버리고 어떤 때에는 제가 결혼 전 모아두었던 자금까지 손대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제 손에 쥐어지는 게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얼마 저를 보태주시긴 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하여간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때 알겠다고 말을 하더니 내내 사람이 삐져가지고는 답도 잘 안 하고 뾰루퉁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를 더 궁지로 내모는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이때 전 잠깐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물어봤었다니까요. 거기에 제가 적었던 글 일부러 올려보자면 대강 내용이 이래요. 남편이 저 몰래 비싼 게임기를 사버렸는데 이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닐까요? 현재 남편은 신혼 초 7개월 차부터 지금까지 쭉 백수인 상태예요. 몇 번이나 취직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시댁에 갚을 돈도 있고 돈은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세금 고지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본인 비상금으로 엄청 비싼 게임기를 사서 숨겨놓은 것을 걸렸어요. 정말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이쯤에서 아기도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어요. 거기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남녀가 모두들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다들 꽤나 제 입장을 공감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혼을 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있었고 남편은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봐주라는 거예요. 그때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 저는 조금 참아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남편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숨겨둔 게 아닐까요? 이번이 처음이라면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2번 이런 꼴 보면 이혼하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산 거 잘 갖고 놀라고 하시고 취업 빨리 하라고 이제 명분 좋게 압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보니까 사실상 글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미 사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실망한 이유가 이래저래 많긴 하지만 그거 갖고 이혼을 얘기하긴 좀 섣부르단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매번 취업 얘기하는 게 서로 예민했는데 이 건수를 저당 잡아서 취업을 종용하기 좋단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맨날 삐져있더니 그제서야 집안일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맨날 공부한답시고 독서실을 다녀 점심을 사 먹어. 커피도 꼬박 사 먹어. 우울하다고 게임기를 사고 물건을 사고 할 것 다 하더니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썩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건 아니었고 일이 좀 많아지다 보니 이직을 하던지 뭘 하던지 일단 퇴사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굳이 허락받을 얘기도 아니었지만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말을 꺼냈는데 이때 남편 반응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재미있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철딱선이 없고 낯짝이 두꺼운 것이었어요. 뭐라고? 야, 대책 없이 그만두려고 하면 어떡해? 안 돼. 아직 더 일해야지. 나도 아직 직장 못 구했잖아. 돈은 누가 버냐고. 오빠가 그걸 지금 할 말이라고 생각해? 나는 무슨 경주마처럼 계속 뛰어다니는 말도 아니고 쉬면 안 돼? 그럼 오빠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어쩌라고. 우리 둘은 갈수록 감정적으로 치다르면서 싸움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은 도통 쉽게 풀어나가기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전 결심을 굳히고 과감하게 퇴사를 했고 어머니와 남편이 계속해서 볼멘소리를 해대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듣질 않았답니다. 여하튼 드디어 저도 쉬어보게 되었고 친정 식구들도 만날 겸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언니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늘상 혼자 사업 고상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결혼을 포기한 데에는 그 전 남자에게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여기서 딱히 할 얘기는 아니니까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친정에 갔는데 언니가 되게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유진아, 나 전부터 생각해온 사업이 있는데 너도 같이 하지 않을래? 엄마랑 나랑 좀 생각이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엄마는 안 한대. 힘들다나? 역시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 게 최고지 뭐. 응? 돈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네 시간이랑 아이디어를 여기 좀 같이 줘봐. 언니가 이렇게 요란을 떨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온 것은 바로 밀키트 사업이었어요. 언니는 그쪽의 판매 경로를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언니가 믿음직스러운 건 옛날부터 되게 똑순이었어요. 언니는 이미 30대 초반부터 조그만 빌라를 갖고 세를 주고 있을 정도로 엄마 아빠가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는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언니가 사업 제안을 하니까 저도 조금은 솔깃하더군요. 이때 쫓아다니면서 대충 언니가 제안하는 일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주변에서 꽤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 쉬어서 뭐하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남편에게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언니의 덕인지 우연히 우리의 시너지가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창업 관련해서 마케팅이나 경영 관련 도와주는 사업도 언니가 따내었고
거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교육들을 통해서 연기하다 보니까 길이 착착 열리더라고요. 같이 협업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머리 맞대고 같이 식재료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가 전공으로 여기고 천적이라고 봤던 디자인보다 이쪽 일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직원도 한 명 고용해서 회계 쪽도 맡기고 저는 끊임없이 마케팅 쪽 일이며 잡다한 것들을 맡아서 언니와 함께 경영을 해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을 하면서 저는 돈으론 여유가 생겼지만 남편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땐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아, 짜증나. 또 카드 긁었어. 고깃집? 미친 거 아니야? 10만 원이나 긁었네, 진짜. 제 말을 들은 언니는 웬만한 사정을 알고 있던 터라 좀 화가 많이 난 듯 하더라고요. 유진이 너 이번에 우리 밀키트 이거 식당 차리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 전에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봐. 언니의 말에 제가 뜨끔했던 건 언니인 제부인 제 남편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막말을 하는 것도 옆에서 듣고 남편이 전화해서 이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냐고 묻는 모양새를 계속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는 저한테 아주 묵직하게 한마디를 던졌었거든요. 유진아, 너 왜 그런 인간이랑 사냐?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여자 하나 먹여 살릴 줄 모르는 인간이랑 왜 사냐고. 아, 답답해. 지금은 그냥 같이 사는 날수나 좀 채우고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이혼해. 세상에 좋은 남자들 널리고 널렸어. 너는 하여간 결혼 잘못한 거야. 당장 내키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던 때 제 스스로 이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언니의 제안대로 우리는 자그마한 카페 같은 식당을 하나 차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팔고 고객들과 소통도 하고 가끔 업체 교육도 하는 등 여러 가지들을 했었거든요. 이때 배달 같은 것도 하려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저는 도움을 청했었답니다. 집에서 놀고 먹는 인간이니 이런 거라도 좀 해주려나 싶었어요. 아, 뭐야 배달.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요즘 면접 보러 다니느라 바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건 말이야 말인 거지. 하기 싫으니까 거절하는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생활비는 제 돈으로 낼 생각을 하고 있고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이것저것 긁어대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벼르고 있다가 저는 들어가서 카드를 뺏고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저랑 싸운 것도 모자라서 그런 내용들을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간 잠잠한 듯 했던 어머니는 저한테 뭐 안부처 전화했다고 하지만은 할 말이 있어 보이시더군요. 그래, 나다. 들어보니까 너 요즘 그 사돈 아가씨랑 하고 있는 식당이 잘 된다며? 니네 어떻게 사는지 얘기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걸 내가 영어 통해서 들어야겠어? 아무튼 그렇게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며.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지 나는 진짜 몰랐다 정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싶던 차에 어머니는 뭔가 제 버릇을 잡겠다는 듯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중 누구라도 잘 벌면 된 거지. 왜 그렇게 남편 코를 못 눌러서 난리냐 너는? 왜 자꾸 영어로 괴롭히는 거야? 제가 아주 자신감이 다 없어가지고 땅바닥까지 꺼져버렸어. 아, 보고 있는데 짠해 죽겠다 정말. 이제 이런 말은 저한테 짜증 수준도 안 되고 적당히 흘려넘기려던 차에 어머니는 한층 더 발전된 헛소리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기가 막혀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받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이렇게 잘 벌면 이제 어느 정도 네 시애미도 좀 챙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박이 나고 돈벌이가 잘 된다며 아주 돈을 쓸어 담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때까지 네 시애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달마다 용돈도 갖다 바치고 해도 모자라다던데 말이야.
전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옆에서 듣던 언니가 일을 멈추고 놀라서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네? 용돈이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피땀 흘려서 식당 꾸려가고 있는데 그게 왜 어머니랑 상관이 있어요? 언니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걸 보자마자 일그러진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니네 시어머니? 진짜 미쳤네, 이 할망구가. 전 조용하라고 손가락으로 일단 입을 가렸고 어머니랑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전화를 마무리하려는 거 알았는지 어머니는 괘씸하던 투로 얼른 본인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아, 왜 대답이 없어? 다달이 용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보통 다들 5, 600씩은 준다더라.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500 정도면 딱 계산이 맞을 것 같다. 그 안에 원래 갖고 있던 100만 원을 빼면 400 아니냐? 영어 말로는 뭐 유튜브인가 뭔가 어디에도 식당이 나왔다며. 한 달에 6천, 7천만 원씩 벌고 있으면 그 정도는 뭐 아주 쉽지. 안 그러냐? 대체 뭐가 그렇게 쉬운 돈이라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되었어요. 전 6, 7천씩 버는 게 아니라 순 매출을 그렇게 찍은 거고 심지어 그것도 남편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유튜브 나와서 수치대 인터뷰했던 내용을 남편이 찾아보고는 그걸 또 자기 엄마한테 말했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그걸 믿고 생활비 쓰는 씀씀이까지 늘려가지고 그렇게 써댔던 건가 싶고 제가 볼 땐 카드를 뺏긴 게 이 전화의 원인인가 싶었어요. 본인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으니 어머니를 통해 용돈을 요구한 다음 그 금액 중 얼마를 또 자기 엄마한테 받아내서 쓰려는 수작인 것 같더라고요. 차마 자기 입으로 카드 돌려달라고 하거나 본인 생활비에 얼마 달란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저리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진짜 화가 치밀었었어요. 대충 머릿속으로 이런 계산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젠 제가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돈 500이 그렇게 쉬워 보이시면 어머니 아들 보고 나가서 벌라고 하세요. 왜 제가 그 돈을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언니는 본인이 전화를 빼앗아서 말을 하겠다며 잔뜩 성이 나 있었는데 제가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놔두라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힘들게 혼자 외벌이 하면서 그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아들이 결혼 생활 내내 돈 안 벌고 있는 거 누가 제일 잘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진짜 눈 깜짝 안 하고 그런 큰돈 달라고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는 이때 자기도 조금 말문이 막혔던 건지 대꾸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말하다 보니 저도 목이 메이고 한이 맺혀서 말이 막 엉키고 설키기 시작했어요. 콧물 다 쏟아가면서 소리를 내지르게 되더군요. 진짜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건 모르시겠어요? 정말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요. 와, 어머니 정말 대차게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래요? 이렇게 제가 몰아세우니 어머니도 움찔했던지 대뜸 계획을 수정하시더군요. 아주 졸렬하게 말입니다. 야, 너 그렇게까지 말할 게 뭐냐? 내가 뭐 어쩌라고 하디? 너 돈 없고 죽겠다는데 달라고 안 했어. 나는 분명히 너 잘 된다고 들었다고. 내가 축하도 해주잖아. 너 고생했고 잘했다고. 잘하니까 돈 잘 버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언제 없는데 뭐 도둑질해서 가져가기랬냐 뭐랬냐. 그건 네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는 말들이나 생각을 어머니 멋대로 덮어씌워서 단정을 짓는 거예요. 슬슬 저는 질려가기 시작했고 일도 바쁜데 이렇게 가족들 싸움이나 시비에 휘말리는 게 너무 피로하게 느껴졌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어느새 2달이 넘었고 커피로 연명하면서 겨우 의식을 깨어갈 때였는데 말이에요. 참다 못한 저는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참고 참았던 말을 남편 본인이 아닌 어머니에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듯 놀랐던지 바로 답을 못 하시더군요. 이 돈은 제 거고요. 어머니 드릴 이유가 없어요. 갖고 싶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나 본데 어머니 무서워서라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겠어요. 앞으로 언제 어떤 날마다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실지 어떻게 아나요? 어쩜 우리 가족들도 저한테 그런 액수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제 이혼할 거예요. 그리 아세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언니는 잘했다며 아주 손으로 양쪽 따봉을 하더라고요. 그 전부터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 행보를 징글맞기 싫어하던 사람이고 왜 이혼을 안 하냐고 답답해 있었으니까요. 이때 어머니는 잠깐 멍해져 있더니 뒤늦게 따라온 궁상스러운 대답은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구차하고 추해질 수 있는 건지 카드를 빼앗길 무렵 자기 아들과 아주 똑 닮은 모습이더군요. 어머머머, 얘 좀 봐. 이혼? 이혼? 어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냐고. 아니 그럼 됐고. 좋아. 그럼 500 말고 깎아서 300. 한 번에 내가 300으로 깎아놨어. 이렇게 네 사정을 내가 봐주려고 하는데 하여간 말 진짜 못되게 한다 너. 응? 이러면서 본인 분수도 모르고 가뜩이나 자기도 없이 살고 여유 없으면서 제 돈은 당연하듯 탐내시더라고요. 그게 본인 아들을 둔 덕에 저랑 이어지고 공짜 돈을 얻을 경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잘라버려야죠. 그리하여 저는 미련 없이 이때 전화를 끊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식당에도 찾아와서 본인이 잘못했다, 없던 일로 하겠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저희 언니가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던 날에 듣게 되었다더군요. 그때 제가 남편과 이미 별거를 하겠다고 맘먹고 나와 있었는데 잠깐 거래처 사람들 만나러 가느라 어머니를 보진 못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 차를 끌고 와서 만나달라고 오긴 했지만 언니가 계속 돌려보내기도 하고 몇 번은 언니가 성질을 내고 망신을 줘서 내쫓기도 했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니 전 더 마음을 홀가분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찌질함의 극치가 흐르는 게 이런 인간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제가 예전에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더라고요. 유진아,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이혼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지 말고 우리 처음 만나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보면 안 될까? 나도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고 면접도 준비하고 있어. 몇 군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너무 야멸차게 거절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주라. 너만 받아준다면 나도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 생각이야. 이 메시지 보면 나한테 전화를 해줘. 이런 내용을 보낸 이유 자체가 제가 받아줄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다는 증표 같아서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하여 답장으론 그냥 변호사 상담이나 잘하라고 했어요. 전 굽힐 생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똥줄이 타는지 아주 틈만 나면 전화질을 해대고 있네요. 그럴 배짱이면 식당도 한번 왔을 법한데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았답니다. 아무튼 지금도 늦은 감이 있고 그간 고생한 게 억울하긴 하지만요. 지금이라도 이혼을 결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당을 차려서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실속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더 느끼게 돼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